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경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좀 제법 있습니다. 먼저요, 첫 재판이 잡혔다는 소식인데 특이한 점은 서정욱 변호사님, 5월 2일이요. 대선 전에 잡혔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대선 전에 잡힐 걸 예상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 사건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예. 따라서 이게 법원의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보이고, 예. 아마 이게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피고인은 이제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예.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변호인만 나와서 저렇게 쟁점을 정리하고, 예. 앞으로 이게 정근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석은 아마 이게 선거 후로 예. 밀리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일정대로 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인데 박 전 대통령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최순실 씨는 나왔었거든요, 이때. 네, 그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예. 제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어요. 예. 그러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니까 그 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거 예. 이후에 본격적인 재판할 때 그때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뭐 최순실도 나오고 다른 예. 관계자들도 나오니까 그때 본격적인 재판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전혀 불리한 건 없고요. 예.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 박 대통령 재판하고 이제 그 최순실 재판 있잖아요. 예. 이걸 과연 이게 병합해서 한 번에 이게 병합 심리할 거냐. 아니면 이게 병합은 안 하고 그냥 병행 심리해서 사실은 같은 날, 예.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해서 이제 그걸 병행 심리하거든요. 예.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병합해서 그러니까 할지. 합쳐서 같이 할지 아니면 따로 동시에 진행할지 이 말씀이시죠. 그게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 한 개를 3시에 하고 3시 반 연속으로 잡아서 동시에 예. 진행하는 걸 병행 심리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판결문 따로 써야죠. 병합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공범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원래는 병합 심리하는 게 정인신문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 판결문도 하나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만약에 재판부가 생각을 한다면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예. 예. 그러면은 이 공판 준비기를 거친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재판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은 이게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사건은 워낙 이게 정인마도 뭐 100몇십 명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몇 회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빨라도 한 5월 말은 돼야지 아마 첫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대선 전에 우리들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 보이네요. 그렇죠. 공판 준비 기일에 뭐 꼭 안 나와도 되는 거니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일부러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예. 보수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런 모습으로 국민 앞에 자주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든 물론 뭐 본인이 사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본인한테도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에는 변호인이 대리로 참석해서 아마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선이 5월 9일이니까 이때를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때 세줄범 출범하느라 바쁜데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면 그게 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새 정부 출범의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죠. 예. 모든 초점이 박 전 대통령 역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역대 세 번째로 이런 그렇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일단은 되게 이 공판 준비 기일이 되게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서로 의견들을 확인하고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양측이 서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증거조사 관련해서도 서로 합의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선 직후 바로 10일부터 취임하고 국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관, 총리 인선해야 되고 뭐 절차들이 정말 새 정부 들어서 할 일이 엄청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정치적인 배려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걸리는 약 2주 정도를 고려한다면은 당장 새 정부 출범하는 날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을 거다. 예. 조금 여유를 두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치적인 영향력도 이 재판이 이 가지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일단 만일의 경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공판 준비 기일 때는 안 나오지만 실제 재판 때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장면 하나로도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뭐 통신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초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 소환될 때 풍경을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정말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다 총출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화제와 초점을 다 빨아들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최순실 씨하고 지금 안종범 수석은 6개월이 다 돼가요. 그렇죠. 근데 뇌물로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뇌물로 추가하면 다시 6개월을 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구속을. 아, 그렇게 됩니까? 근데 대통령은 추가할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은 6개월 이내에 재판 못 끝내면 풀어줘야 돼요. 이게 만기로 원래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심이. 따라서 이게 법원에서는 시간 뭐 대선 이거 고려할 수가 없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기록이 10만 페이지 넘고 증인이 한 160, 70명 만약에 된다면 이건 이게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판이거든요. 증인이 만약에 그래 된다면 따라서 이게 저는 매일 집중심 내에서 일주일에 한 3, 4회씩 강행군을 해도 증인 심리를 6개월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 보입니다. 양이.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법원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동시에 윤영걸 대표님,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팔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뭐 팔고 뭐 저 내곡동 쪽으로 새로 뭐 마련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집은 제가 보기에는 가도 저 보안 문제 좀 그런 문제, 경호 문제도 이제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문제도 이제는 없어졌지만 이제 거기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좀 한적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나중에 뭐 그 구속된 상태에서 나중에 풀려나더라도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곡동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걸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관심이 또 그 홍성열 또 마리오 아울렛 그 회장이 그걸 샀어요. 그분이 산 게 허브빌리지라고 옛날 연천에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했던 거 전재용 씨인가요? 150만 평짜리 큰 땅이 있어요. 거기에 위락시설도 있고 뭐 했던 걸 그거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67억 5천만 원에 삼성동 그거를 사서 벌써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도 내고 취득 등록세도 냈다고 그래요. 근데 뭐 홍성열 회장이 박지만 동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하고 뭐 친분이 있어서 샀다. 뭐 그러는데 본인은 홍 회장은 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 회장이 손해보고 그냥 명분상 살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잘 안 하시는 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전두환의 그 대통령의 그걸 샀듯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급매물이 나왔으니까 뭐 다른 명분도 있고 어느 정도 투자 목적도 같이 있지 않느냐. 뭐 저 땅을 67억 5천만 원에 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시세보다 그렇게 뭐 비싸거나 싸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 뭐 90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거를 10억 안팎으로 샀거든요. 10억 5천만 원인가요? 그래서 27년 만에 6배 정도 오른 거니까 뭐 투자 수익률로는 뭐 괜찮은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한쪽으로는 그걸 팔아서 뭐 변호사 비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다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 누가 샀느냐가 왜 관심이냐면 워낙 전직 대통령이고 워낙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이 사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은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만 씨와 일정 부분 또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저게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근처의 부동산은 전혀 매물로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 간의 매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거의 직거래 형식으로. 그렇죠. 직거래 형식으로. 그러니까 홍 회장, 홍 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대리인이 없겠죠. 누가 됐든지 그 둘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부동산 측에서는 전혀 저게 매물로 나온 적이 없고 부동산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주변에 현재 시세가 약 평당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약 4,500만 원 정도에 아마 매매가 된 걸로 돼 있어요. 평당. 그러면 약 한 3억 정도의 차익이 남는 거예요. 현 시세보다. 그러니까 67억 5천인데 현 시세로 보면 약 7억 70억 정도. 70억 그게 정도. 이제 주변 부동산에 근무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평가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 입장에서는 뭐 매매 차익도 남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좀 싸게 샀고 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부동산에 나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려고 달려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아름아름 박지만 회장의 어떤 친분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팔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땅도 샀고 이런 걸 보면 특별히 또 저분이 정치권과의 어떤 연관성들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면 저게 만약에 저는 부동산의 매매로 나왔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장에 풀렸으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좋아하신 분들, 또 돈 많으신 분들 중에 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그걸 구입해서 관리나 아니면 보존 차원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 집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당 얼마라고 하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홍 대표 입장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정치인들 보면은 그대로 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인데 아까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을 준비 중이라는 건가요? 그 단계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보면 아직 이제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20일에 신청하면 그런 아마 의미죠. 소유권 이전 사건 처리 중. 그러니까 매매는 다 이루어지고 그거를 이제 진행 중이다. 등기를 신청했을 때. 신청했을 때 저런 게 뜨는 거고요. 저는 이게 그 보면서 뭐 일간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아까 뒤에 놓겠지만 혹시 이게 현금을 좀 마련해가지고. 현금 차익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감정가 제가 알기로 감정가는 7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공시가는 27억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67억에 팔면 한 40억 차익이 생기니까 뭐 이걸로 이게 변호사 비용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고액의 변호사비를 주고 건물급 정관을 선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게 기존의 유영하 변호사나 최명석 변호사로 체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아마 이게 변호사비 할 것 때문에 벌써 동생 박지만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선임했겠죠. 아마 그것 때문은 아닌 거고 저는 이게 액면 그대로 경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웃의 피해를 좀 많이 줬고 또 이게 학교도 옆에 또 있잖아요. 아마 이런 그런 낡은 것도 있고 이거 해명은 이게 그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면 옮겨가는 지분 한번 볼까요? 내곡동에 있다고 하는데 내곡동 하면은 일단 저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안 멀다고 그래요? 50m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곡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당시 이 개입이 되면서 사저가 신축되는 문제, 그때 경호동 문제라든가 또 그것이 이 시세 차익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똑같습니다. 이 삼성동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고 지상 2층 규모 이런 건물 형태는 똑같고요. 단독주택이고요. 연 면적은 544제곱미터, 164평인데요. 이 삼성동이 146평입니다. 이게 비슷하네요. 약간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런 단독주택 그리고 사실은 삼성동은 곳곳에서 정말 언론의 카메라가 이 건물 자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한적하고 그런 경호 문제와 더불어서 언론으로의 노출로도 상당히 좀 안전한 곳이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도 이 자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은 이 삼성동이 너무나 노출이 돼 있고 그동안에 이목을 많이 끌었고요. 최근에 뭐 이 구속 이전에 굉장히 많은 친박단체의 시위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의 몸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기구하게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그 사저 논란이 있던 곳과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를 갖게 합니다. 최 교수님, 이 땅을 누가 골랐을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누가 경호실이 일단 좀 주관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호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영선, 윤전추 두 사람이 떠오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사실은 이제 감옥에서 계속 이렇게 구치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홍 회장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지만 씨도 어찌 보면 거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누가 이걸 했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는 건 결국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들, 그다음에 박지만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이 네 사람 중에 팔고 누군가가. 사는 거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대리 유임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이미 취득세를 다 납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매매는 끝난 거죠. 지금 뭐 서류상 등기부 등본상에는 그게 안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취득세까지 다 지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매매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곡동 저 집도 결국은 그 네 사람 중에 누군가가
물색을 하고 도움을 줘서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저렇게 알아봤을 수도 있고 예. 지난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때 한번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나온 적 있었죠. 예, 새로운 사저를 지금 경호실에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국정원하고 해서 그게 올바른 태도냐. 국정원까지 개입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랬는데 아마 그때 좀 점 찍어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대곡동이 청계산 기슭인데 그 조용하고 호젓하니 좋아요. 거기가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뭐 시외버스 타고 가는 자리였는데 이제 신분당선이 돼가지고 그 청계산 역도 멀지 않고 그러니까 양재역이랑 분당이랑 사이에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현대자동차 양재 IC에서 좀 더 쭉 청계산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 산 밑에 아주 으슥하고 조용한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랑 멀지 않으면서도 교통이 괜찮고 호젓해서 살기는 거기가 공기도 좋고 뭐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지금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 정치 같이 할 때는 좀 서로 좀 으르렁거리고 좀 서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또 50m 옆집에 또 나중에 추러 가면 살게 된다는 게 또 이명박 대통령도 사저 의혹 때문에 나중에 그 현직 있을 때는 뭐 감싸주기 수사했습니다. 배임이나 뭐 경호실 문제. 근데 나중에 이광봉 특검이 나와가지고 해서 그때 처벌을 좀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처벌 받은 사저하고 50m면 뭐 같은 동네 산다는 건데 그것도 참 인연 중에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내곡동 집이 한 36억, 한 4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일단 차익이 20에서 30억 정도 뭐 세금 내고 하면 20억 좀 넘게 생기는 남은 상황이에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서 변호사는 뭐 변호사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일정 뭐 현금이 그거를 필요해서 활용할 마련-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용할 목적은 수는 있죠.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거에서 변호사 수임료로도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서 변호사 지적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 정도 사건을 맡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의 돈 가지고 과연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예. 아니 로펌 같은 경우는 괜히 저거 맡았다가 이미지가 실추되면 본인들의 사업에도 안 좋기 때문에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 돈이 꼭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꼭 집을 팔았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억 정도의 차액은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갈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김 교수 이게 만약에 하면 경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호동 설치하고 뭐 하고 하면은 실제 이사 날짜는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는 일단 뭐 철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2억 3천만 원인데요. 2억 바로 3천. 바로 다 납부를 했다 그러고요. 예. 사실은 그동안의 준비를 뭐 상당히 과거에 뭐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알아보고 물색했던 기본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실상 이제 이 주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사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일단은 구치소에 있지만은 네. 이 사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전 대통령의 자택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없더라도 일단은 경호실에서 그렇죠. 지금도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동 마련하고 기본 절차를 밟는데 그런 시간들이 걸릴 거고요. 예. 또 내부를 아무래도 또 박 전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좀 개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기존의 단독주택을 좀 더 단장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의 기존의 물건들도 또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지만 자택 앞에 집회 시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삼성동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뭐 북치고 뭐 장구치고 뭐 크락션 울리고 또 어떤 분은 옷 벗고 시위하고 큰절하고 뭐 고통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청와대 갈 때 진돗개도 2마리 선물하면서 축하했던 분위기가 저런 모양으로 들어오니까 참 삼성동 주민이 괴로웠을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돌아오면 또 그 동네가 시끄러울 텐데 본인도 좋고 다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동 주민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이 좋죠. 네. 결국에는 삼성동으로 내곡동으로 좀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